1번 a-b 그러면 동류한끼리 빼주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x제곱 다음 3y제곱 빼기 마이너스 y제곱 그럼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 2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럼 a의 모든 원소를 b가 다 가져야 되니까 b의 원소 스몰 a는 4. 3번 먼저 두근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5. 자, 우리 구해야 될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얘를 통분해주면 분모는 알파 베타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알파 베타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2분의 5 바뀌었지. 알파 베타가 5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5분의 2. 4번 연립부등식 먼저 첫 번째 부등식 2x 이항 해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x 이항 해주면 2x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3 이상 5 이하. 그러면 정수 x는 3, 4, 5니까 얘네들의 합은 12. 5번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x 대신에 x-2 y 대신에 y-5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이 첫 번째 식에 자 그럼 x에 x-2 대입하면 x-2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5 그러면 y-1의 제곱이 16과 같은 거지. 자, 이 원이랑 여기 아래에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 x-로 묶어주면 2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니까 2 플러스 a가 8 a는 6일 거고 자 그 다음 y-b가 y-1과 같은 거니까 b의 값은 1이지.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7. 6번 두함수 fx, gx에 대하여 자, g 합성 g는 3x-1이고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라고 있어. 그럼 여기 주어진 이 식을 보면 우리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 사용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f 합성 g, a 이렇게 고쳐줄 수 있지. 그러면 얘는 f의 g 합성 g의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위에 주어진 3x-1 부분이니까 여기가 3a-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fx 제일 위에 봐봐. 2x 플러스 1이라고 있으니까 2배의 3a-1 플러스 1이지. 얘는 6a-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값이 a와 같다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a 값 구해줄 수 있지. 5a가 1이니까 a의 값은 5분의 1. 7번 세점 ABC에 대하여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서로 같을 때 A와 B의 값. 자 그럼 먼저 내분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2대1로 내분하는 거고 먼저 X좌표 5 B의 X좌표 마이너스 1 자 곱해주면 되지 그치? 자 먼저 분모는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 3분의 자 먼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내분이니까 더하기 1 곱하기 5 해주면 X좌표는 3분의 3 1이지. 자 마찬가지로 y도 2대1로 내분해주면 y좌표는 a의 y좌표 1 b의 y좌표 4. 자 그러면 일단 분모는 내분이니까 2 더하기 1 3 다음 2 곱하기 4 8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3분의 9 3이 되겠지.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1,3이야. 자 이번에는 외분점 AC를 2대1로 외분 그럼 2대1로 외분 X부터 해주면 A의 X좌표 5 C의 X좌표 A 그럼 외분이니까 분모는 2 빼기 1 1분의 자 2 곱하기 A 2A
빼기 외부는 빼기 1 곱하기 5 그래서 2a 마이너스 5. 그 다음 y좌표 2대 1로 외분해주면 a의 y좌표 1, c의 y좌표 b. 그럼 분모는 2 빼기 1, 1. 자, 2 곱하기 b는 2b 빼기 1 곱하기 1, 1. 그래서 2b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두 좌표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2a 마이너스 5는 1이고 2b 마이너스 1은 3이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2a가 6이니까 a는 3, b의 값은 2a는 4, b는 2.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 5. 8번 실수 부분이 1인 복소수 z에 대하여. 그러면 z는 1 플러스 ai로 쓸 수 있고 이때 a는 실수지. 자, 근데 구해야 될 게 z 곱하기 z 바야. 그러니까 z에서 우리가 a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를 찾기 위해서 위에 주어진 이 조건을 이용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z 대신에 1 플러스 ai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좀 없애고 시작하기 위해서 양변에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먼저 곱하고 시작하자. 그럼 얘를 곱해주면 좌변은 z 곱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z 바 곱하기 2 플러스 i 그리고 우변은 2 곱하기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5지. 그래서 2 곱하기 5, 10이 되겠어. 자, 그 다음 z 대신에 대입하고 켤레 복소수 찾아서 대입하고 그러면 1 플러스 ai 곱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z 바 1 마이너스 ai 곱하기 2 플러스 i가 10과 같은 거. 자, 그러면 먼저 1 곱하기 2, 여기도 1 곱하기 2 보이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마이너스 i고 여기는 1 곱하기 i 플러스 i지. 마이너스 i 플러스 i 0 될 거고. 자, 그 다음 ai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i 곱하기 2, 0이지, 그치?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마이너스 ai 제곱,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a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i 제곱이야.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이 값이 10이지. 2a가 6이야. 그래서 a는 3. 따라서 z의 값은 1 플러스 3i이고 우리는 z 곱하기 z 바를 구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3i 곱하기 1 마이너스 3i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1의 제곱 1 빼기 3i 전체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해서 답은 10. 9번 두 점 AB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꼴 BP일 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점 P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이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로 둘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P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AP의 길이 구해보면 루트 x끼리 빼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게 AP의 길이. 그 다음 BP는 b와 p. 그러면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줄 수 있겠지, 그치? 자, 전개하자. 계산할 때 여기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한 거에 제곱해도 상관없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이나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같은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 좀 편하게 하려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해서 간단히 하고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우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야.
양변에 a제곱, 2a, 여기 2a제곱, 2a제곱. 자, 없애주면 되고, 그 다음 계산해주면 여기 4a 플러스 20은 우변은 마이너스 8a. 그 다음 플러스 26과 같고, 따라서 12a가 6이지. a는 2분의 1. 그 말은 p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O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OP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래서 루트 4분의 2. 그러면 2분의 루트 2. 10번. 주어진 다항식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지. 자, 다항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하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를 t로 치환을 해주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xt 마이너스 4x제곱이고 인수분해 되지. 1, 1. 자, 이거는 1t, 1t라는 뜻일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x제곱은 1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지. 1x 마이너스 4x. 그러면 t 플러스 x, t 마이너스 4x로 인수분해 되는데 t가 원래 x제곱 플러스 4였으니까 다시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근데 항상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내면 안 돼. 2차식일 때는 또 더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지. 자, 근데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이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자, 얘가 위에 주어진 뭐랑 같으냐면 x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지, 그치?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b는 1, c는 4가 될 거고 이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 11번.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 그럼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자, 먼저 두 개의 식. 자, 첫 번째 식 1번, 2번 식 각각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식은 절대값 벗겨주면 x-5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고 따라서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하면 1, 1, 그 다음에 1, 3. 그러니까 1a, 3a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x-a, x-3a가 0보다 큰 건데 여기서 x는 a 또는 3a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보다 3a가 더 큰 건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x는 작은 값 a보다 작거나 x는 큰 값 3a보다 크다. 자, 이렇게 각각 1번, 2번 해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1번은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4와 6 사이.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x는 a보다 작거나 3a보다 큰 건데 얘를 그려 넣을 건데 해를 갖지 않게 그려 넣어야 돼. 그러려면 a는 여기 4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야겠고 3a는 6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자, 그 말은 a는 4보다 작고 6은 3a보다 작다.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다. 그치? 자, 근데 이 부등식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등호 한번 확인해 보자. 등호라는 건 뭐냐면 그럼 a가 4가 되면 될까? 여기 a가 4가 되면 될까? 그럼 a가 4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돼도 공통 부분 안 생기지. 그래서 a와 4는 같아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6이랑 3a 이 부분을 봐도 3a가 6이 되면 여기 3a가 6이 되면 이렇게 오는 건데 그래도 공통 부분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6보다 3a가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돼. 즉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이고 a가 자연수이고 그 개수를 물었으니까 2, 3, 4 3개가 되겠지. 12번 두 점 AB와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0라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좌표 평면 위에 일단 지금 이 부분 한번 그려보자. 먼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A 좌표 1,0 그 다음 B의 좌표 6,5 자, 6,6이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6,5는 Y는 X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지금 P가 Y는 X 위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여기가 P라 하더라도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걸 최소가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두 점 중에 항상 한 점을 대칭이동 시키지. Y는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B를 대칭이동 이렇게 한번 시켜보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서 이 점을 B'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5,6이 될 거고 얘랑 A랑 이렇게 연결한 자, 얘랑 Y는 X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P0인 거지. 그치? 얘가 P0인.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야. 자, 그때 이제 그 다음 읽어보자. 직선 AP0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9,A를 지날 때 그럼 AP0면은 요 부분이잖아.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A를 대칭이동시켜서 여기에 A'이라는 점 0,1 그리고 P0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은 B를 이렇게 지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9,A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어디엔가 9,A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기 보면 여기 빨간 직선 방금 그린 직선 위에 A'이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9,A가 있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이용하면 되지. 요렇게 구한 기울기랑 A'이랑 9,A 요렇게 해서 구한 기울기가 서로 같다 해주면 되겠지. 그럼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면 6-0, 6분의 5-1, 4. 그래서 3분의 2 이거랑 그 다음 A'이랑 9,A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9-0, 9분의 A-1과 같아질 거고 자, 양변에 3 곱해서 먼저 간단히 하면 A-1은 6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7. 13번 부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럼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는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고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는 집합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먼저 P부터 구해보자. 그러면 P에서는 X가 -1 또는 -2 또는 3. 그 말은 P의 원소, 진리집합 P의 원소가 -1, -2, 3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 Q 인수분해 되지 1, 1, 그 다음 1, K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K -1이 0이야. 그 말은 X가 -1 또는 -K 플러스 1이지. 진리집합 Q는 -1과 -K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져. 근데 제일 처음에 찾은 거 Q는 P의 부분집합. 자, 여기 방금 찾은 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자,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K 플러스 1. 얘가 P의 원소. -1, -2, 3. 이 중에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K 플러스 1이 -1일 때 그럼 -K가 -2니까 K의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 -2인 경우 그러면 K의 값이 3이 되겠지. 그 다음 3일 때 K의 값은 -2. 따라서 이 세 값을 다 곱해주면 -12. 14번
원 C에 대하여 C의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 자, 이 조건 하나. 원 C와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 하자. C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4일 때. 자, 이 조건 하나.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A와 B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C의 중심 찾아서 이 직선에 대입해주면 되겠지. 일단 원 방정식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완전 제곱꼴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y제곱 마이너스 ay. 그럼 완전 제곱꼴 해주면 y 마이너스 반 2분의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해야 되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b는 0이야.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2분의 a 제곱은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분의 a인데 얘가 y는 2x-1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대입해주면 2분의 a는 2x-1. 그럼 2 빼기 1이니까 1과 같고 따라서 a는 2가 되겠지. 자, 첫 번째 조건으로 a의 값을 구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y는 2x-1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y는 2x-1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점의 좌표가 1,2분의 a, 1,2분의 a, a가 2였으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직선, 자 여기 보면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 그러면 AB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바뀌어도 상관없고. 자, 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4가 될 때라고 있어. 최대값이라고 있어. 여기서 최대값.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삼각형 ABP를 그릴 건데 AB를 밑변이라고 하면 AB의 길이는 딱 고정돼 있지. 안 변한단 말이야. 물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B의 값을 몰라서 뭐 반지름 이런 건 잘 몰라. 이 식에서 이제 반지름 이런 거 모르지만 어쨌든 반지름이 고정돼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AB가 고정돼 있으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으면 높이가 삼각형 ABP 해주면 높이가 요만큼인데 그 옆으로 가니까 더 커지지, 그치? 높이가 더 커지잖아. 뭐 언제 높이가 제일 커지냐면 지금 AB, 이 직선 AB 있지, 그치? y는 2x-1.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요런 직선이 있을 거잖아. 그때 여기 접점을 P라 할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높이가 제일 커질 거니까. 자, 이때 생각해보면 높이는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어주면서 여기 직각이 될 거니까 높이,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높이는 R이 되고 밑변 AB의 길이는 지름 2R인 거잖아. 그럼 이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R이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약분하고 나면 R 제곱이 4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R 제곱이 4라는 거 찾았어. 근데 옆에 이 식을 봐봐. 우리 여기 이 부분이 R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R 제곱은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인 거야. 자, A가 2라는 거 아니까 얘는 1 더하기 B 더하기 1이 4와 같은 거고 따라서 B의 값이 2지,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 2, B 2. 답은 4. 15번. fx가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있어. 그러면 fx는 1대1 대응이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f-2를 일단 k라고 둔다면 f 역함수 k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지. 근데 문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f 인버스 k라는 거는 fk와 같다는 거잖아. 결국은 fk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위에 문제에 주어진 식, 두 번째 식을 보면
fk가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이 k인 거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x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k의 값 구할 수 있지. 그 k가 f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2x제곱은 3이고 그래서 x제곱이 2분의 3이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위로 올라가면 k가 x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k 값을 구할 수 있어. k는 x제곱 2분의 3 더하기 1과 같아서 2분의 5가 되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f-2는 2분의 5. 16번 유리함수 fx에 대하여. 분수함수 나왔지.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a, y는 마이너스 4. x는 a에서 a의 값을 모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x는 a,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두 개의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a분의 4. 4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자, 이때 문제로 돌아가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그러면 x절편 a, y절편 b라 하고,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그럼 여기가 c가 될 거고, 그 다음 사각형 OBCA. 그럼 OBCA. 자, 여기 이 사각형, 이렇게 생긴 이 사각형 넓이가 2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사각형은 O와 C를 이렇게 연결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좌표평면상에서 넓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좌표들 다 찾아봐야 되지. 자, 먼저 C의 좌표는 알아. C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 B는 Y절편. 그럼 0, X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지, 그치? 자,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4. 그 다음 A 좌표, X절편. 그럼 X절편은 Y에 0 대입해주고 계산해주면 X-A분의 4 마이너스 4가 0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항해주면 는 4 이렇게 바뀔 거고, 양변 4로 나눠주면 1. 따라서 X-A가 1, X는 A 플러스 1. 그래서 좌표 A는 A 플러스 1, 0이야. 자, 먼저 삼각형 OCA. 자, 여기서부터 구해보자. 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주면 밑변 OA가 될 거고, 높이가 C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A 플러스 1. 그 다음 높이는 C의 Y좌표의 절대값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면 될 거고, 더하기 이번에는 OCB의 넓이. 그럼 이번엔 밑변을 OB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OB의 길이 주의할 건 B의 좌표가 음수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길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A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높이는 C에서 여기 Y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야. 그러면 C의 X좌표, A가 양수니까 그대로 A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 이 값이 24와 같지. 자, 계산해주면 2분의 1, 4 약분하고, 그 다음에도 2분의 1이랑 얘네들 이렇게 2 약분해주면 되겠고, 전개해주면 2a 플러스 2 더하기, 여기 이렇게 전개해주는 거지, 그치? 먼저 여기는 a 약분되고, 2 플러스 2a는 24. 그래서 4a가 20이고, a의 값은 5. 17번. 양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 fx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fx 최대값이 10,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fx 생각해보면 fx는 완전제곱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 7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7 플러스 k가 되겠어. 그러면 fx 한번 그려보자. 꼭지점의 좌표 2,7 플러스 k이고 그 다음 fx의 y절편이 k 플러스 3이야. 그러면 k 플러스 3 얼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k가 양수니까 3이 여기에 어디인가 있으면 그보다 큰 여기에 이제 y절편 k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2,7 플러스 k 그러면 여기 2라고 하면 2,7 플러스 k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 꼭지점의 좌표 2,7 플러스 k y절편은 3k 플러스 3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3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쭉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래프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좌표를 잡아가면서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일단 이 그래프는 y절편이 0,3 이 3을 지나겠고 그 다음 여기 2일 때 있지 그치? 2일 때 좌표를 구해보면 직선이 2,7을 지나지.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2,7 플러스 k니까 얘보다 작은 쪽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그치? 좀 이상하다. 자,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2,7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치? 여기 알파 x 좌표가 자 여기에 x 좌표가 알파가 될 거고 여기 x 좌표가 베타가 될 거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fx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최대값 7 플러스 k가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10과 같은 거니까 k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지금 x가 알파일 때 최소값을 가지지. 그러면 그 알파를 찾으려면 이제 그래프 이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해서 x값 찾아주면 되지.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플러스 3 근데 k가 3이라는 거 아니까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직선 2x 플러스 3 갖다 해주면 알파랑 베타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항 바로 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6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이 0이야. 자, 1, 1, 1, 3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그래서 결국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fx의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f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f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k가 3이니까 3 플러스 3 6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1. 18번 다항식 fx와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똑같은 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고 그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로 같다라고 했어.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줄을 다시 봐봐.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했는데 자 나눈 이 x라는 게 지금 1차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는 상수지. 그 말은 여기 지금 이 나머지 이 부분 있지 그치? 얘가 상수라는 거야. 자 나머지를 상수 r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수 r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를 구해낼 수 있는 거야. 2분의 1 fx 이항 해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r이잖아. 그러면 fx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야. 물론 지금 r은 모르지만 어쨌건 식을 하나 fx가 지금 몇 차인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지 그치? 자, 일단 fx는 2차야. 자 얘가 2차식이야. 그러면 이 박스 위로 다시 올라가 봐봐. 자 그럼 여기 박스에서 보면 첫 번째
fx 더하기 gx를 그랬는데 fx는 2차고 gx는 3차잖아.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3차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fx 더하기 gx를, 자, 얘는 3차라는 거 방금 알아냈고, 얘를 x로 나누었을 때, 그럼 x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이지, 그치? 근데 좌변이 3차니까 당연히 우변도 3차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식이 2차식이 되는 거야. 자, 요런 꼴일 거고, 자, 그 다음 줄을 보면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더하기 나머지 r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가 되려면 여기 괄호에 들어갈 이 몫은 1차일 거잖아. 그러면 이 두 식을 봐봐. 이 두 식을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식의 2차라는 거는 얘겠지. 이렇게 같아지는 거겠지. 그다음에 여기 x가 여기 들어갈 1차식이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 더하기 gx는 다시 쓰면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3 구하려면, 자, f3 구하라는 건 fx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은 r, 나머지 r을 구해내라는 거지. 자, 그 조건이 하나 있어. 여기 g1이 7이라는 거 아직 사용 안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 방금 찾은 이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면 f1 더하기 g1, 얘가 x에 1을 다 대입을 했어. 그러면 1 플러스 r이지. 여기에서 문제에서 g1이 7이라고 했고, 그 다음 f1은 우리 옆에 fx 구해뒀으니까 여기서 f1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럼 1 대입해주면 6 마이너스 2r이잖아. 얘는 6 마이너스 2r이야. 그러니까 좌변은 13 마이너스 2r, 얘가 1 플러스 r과 같고, 자, 마이너스 2r 이항해주면 3r이 12지. 따라서 r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f3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3, 자, 이 식에서 f3 한번 구해보자. 3 대입해주면 18 플러스 12 마이너스 2r, r이 4니까 마이너스 8이지. 따라서 답은 22. 19번. 함수 fx와 역함수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 여기 직선 L,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역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려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y는 x 그래프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그래프 fx랑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는 거지. 그리고 y는 x는 기울기가 1이고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직교하고 있어. 그 다음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다음은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일 때, 자, 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라고 했으면 반지름 R은, 자, 파이 R 제곱이 2분의 25파이니까 반지름 R은 루트 2분의 5지. 그러면 삼각형 OPQ를 생각해보면 삼각형 OPQ 지금 여기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 자, 외접원 보라색으로 이렇게 OPQ 외접원 그렸어.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2분의 5라는 거지. 자, 그때 점 P의 Y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밑에 박스에 쭉 과정이 나와 있어. 자, 먼저 점 P의 Y 좌표를 A라 하면 P의 좌표, X 좌표가 이제 가에 들어갈 거지, 그치? 자, 그러면 P의 Y 좌표를 A라고 했어. 근데 P는 fx 위에 있으니까 fx가 루트 x 마이너스 2였잖아. 얘의 Y 좌표가 A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X 좌표 구할 수 있지. x 마이너스 2는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이고 따라서 x는 A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P의 x 좌표는 A 제곱 플러스 2. 얘가 가가 되겠지. 그 다음 또 이제 박스로 내려가서 두 곡선 y는 fx와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자, 이건 이미 아는 거고, 자, 그래서
두 직선 L과 Y는 X는 서로 수직이므로 P와 Q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 그치? 자, P와 Q는 딱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 자, 그 다음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을 C라 하면 C는 Y는 X 위에 있다. 자,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 봐봐. 그림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P와 Q가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 교점 얘를 갖다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PM과 MQ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잖아. 지금 OM이 현 PQ를 수직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OM 위에 원의 중심이 어디엔가 이렇게 있겠지. 자, 원의 성질할 때 이런 건 다 배웠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여기 설명이 돼 있어. 점 C가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일 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라는 거 알아냈고 점 C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 보면 점 C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여기 점 C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봐.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라는 직선은 X축과 여기 45도를 이루잖아, 그치? 그럼 변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인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OC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라는 거 알지? 그럼 우리 B 이용해주면 여기 길이 있지, 그치? 요점 H라고 했을 때 OH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이용해주면 빗변의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래서 루트 2분의 5를 루트 2로 나눠준 거.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5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CH의 길이도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지. 자, 그게 나에 들어갈 거야. 박스에 이제 나의 2분의 5, 2분의 5. 이게 C의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줄 보자. CP와 CO가 같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CP, CO 둘 다 반지름이지. 여기 CP 이것도 원의 반지름, 그 다음 CO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두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해내는 거야. 자, A가 P의 Y좌표였잖아. 제일 처음에 P의 Y좌표를 A라 하면 하고 시작했는데 P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방금 했던 CP와 CO가 같다라는 거, 이거에서 이제 A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CP는 루트 C와 P 사이에 거리 해주면 되지. 좌표를 다 알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좌표를 둘 다 알아. 물론 A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러면 먼저 x끼리 빼주면 a제곱 플러스 2 빼기 2분의 5.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y끼리 빼주면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자, 여기에 루트 취해준 게 CP의 길이야. 이거랑 CO의 길이, CO면은 루트 2분의 5의 제곱. 그러면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25와 같은 거지. 자,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면 되는 거고, 전개하자.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5는 4분의 50. 그러면 일단 그냥 쓰자. 자, 4분의 50과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제로 될 거고, 마이너스 5a. 그 다음 요렇게 더해주면 4분의 26이지. 그러면 4분의 50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4는 0이지. 마이너스 4분의 24, 그럼 6일 거고, 자, 여기에서 a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 위에다 쓰자. 그럼 이거 조립제법 써야 되겠지. 그래서 1, 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해서 조립제법 써주면 여기 띄엄띄엄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5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띄엄띄엄 더해주면 마이너스 5. 서로 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줄 수 있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될 거고. 그 다음 한 번 더 해야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자, 2, 1, 2, 1, 2, 3, 6 해서 0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허근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지. 자, 근데 A라는 게 P의 Y좌표였잖아. 자, 여기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 봐봐. 여기 P좌표 보이지, 그치? P의 Y좌표인데 지금 P는 무리수니까 무리함수기 때문에 Y값, 즉 치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가 되겠지. 자, 이게 이제 다에 들어갈 값이야. 그럼 이제 가나다 다 찾았고, 이제 풀어야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보자. 가에 알맞은 식을 GA라 하고, 가가 처음에 a제곱 플러스 2였지, 그치? p의 x좌표 a제곱 플러스 2. 그래서 ga는 a제곱 플러스 2. 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mn, 나에 들어갈 값이 2분의 5였지, 그치? m은 2분의 5. 그 다음에 n은 그럼 방금 구했던 거 2지, a의 값 2였지, 그치? 그럼 m 플러스 m은 2분의 5 더하기 gn. 그러면 gn은 n이 2니까 G2를 구하라는 거잖아. G2면은 여기 A 대신에 2 대입해주면 6이지, 그치? 그래서 G2의 값은 6이 될 거고, 답은 2분의 17. 20번. T는 양수이고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선분 CD 위에 각 A, P, B는 90도인 점 P가 존재하도록 하는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여기 이제 각 A, P, B가 90도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A랑 B는 좌표가 딱 정해져 있지. 얘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A가 이렇게 1,4라는 점이 있다면 B는 여기 어디인가 5,4 이런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P가 어디인가 있잖아. 자, P가 이런 데 있는데 A, P, B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이 각이 90도가 되는 이라는 뜻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일 거냐면 여기 AB 있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거기 위에 P가 있어야지 각 APB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 위에 어디엔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다 P라면 APB, 각 APB의 크기는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보자. 우선 A와 B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고, 그 다음 여기서 각 A, P, B가 90도가 되게 하려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야겠지. 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근데 A, B의 길이가 4잖아. X좌표 지금 이 길이가 4지, 그치? 그럼 원의 반지름이 2. 자,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거고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 여기 위에 이제 P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문제 다시 돌아가면 C와 D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선분 CD 위에 P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결국은 선분 P라는 점이 선분 CD 위에도 있고 그 다음 지금 방금 그린 이 원 위에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선분 CD와 원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선분 CD, 직선 CD를 보면 이 직선 CD는 기울기 생각해보면 기울기는 2t분의 마이너스 t, 맞지? 2t분의 마이너스 t.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렇게 생긴 직선, 선분 CD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분 CD를 생각해보면 선분 CD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지, 그치? 선분이니까. 자, C는 X축 위의 점, D는 Y축 위의 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CD가 생긴 거야. 이렇게 CD,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P를 찾고 싶은데 P는 이 선분 CD와 원의 교점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점들이 P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 A, P, B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t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그려둔 거 있지, 그치? 여기에서 점점점 옮겨갔을 때, 딱 접할 때, 여기에 딱 접할 때, 여기가 지금 2t,0 c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가 d, 0,t, 이런 식인데, 이때가 t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다가 점점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 그치? 그래도 계속 만나니까. 자, 그러다가 t가 가장 커지려면 또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지. 자, 그때가 t가 제일 커지는 거잖아. 결국은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선분 CD가 이 원에 접할 때 그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접할 조건을 생각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와 같은 거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2와 같다 해서 미지수 t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려면 직선 CD의 방정식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CD의 방정식 생각해보면 y는 아까 기울기 찾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y절편이 d 좌표 t지, 그치? 요렇게 될 거고, 얘를 정리해주면 양변에 이 양부터 하자. 2분의 1x 더하기 y 마이너스 t가 0이니까 2 곱해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t는 0이야. 얘랑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 여기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P라고 한다, P는 썼지, 그치? 자, 여기를 K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AB의 중점이니까 A의 좌표 1,4, B의 좌표 5,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3,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의 중심 3,4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 해주면 미지수 t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1 플러스 2의 제곱 4분의, 자, 3과 4를 대입해서 절대값 취해주면 3 더하기 8 마이너스 2t가 반지름 2와 같은 거지. 그래서 절대값 11 마이너스 2t의 값이 2 루트 5가 되는 거야. 여기 절대값 안 마이너스 1 곱해도 되니까 절대값 2t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계산하자. 자, 그러면 2t 마이너스 11이 2 루트 5와 같은 거고, 뿔마 2 루트 5지, 그치? 뿔마 2 루트 5와 같고, 따라서 2t는 11 뿔마 2 루트 5야.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주면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지. 작은 게 t의 최소값, 큰 게 t의 최대값일 거고, 문제에서 m-m,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2분의 11 플러스 2 루트 5 빼기 2분의 11 마이너스 2 루트 5를 구하는 거니까, 자, 11 마이너스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1 0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2 루트 5. 21번 NU는 5,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개, 그리고 3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 벤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을 스몰 a, b, c, x, y, z, w 이렇게 나타내면, 먼저 문제에서 비교집합 C,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교집합 부분 보면 B와 C의 교집합 이 부분이지. X 더하기 W 더하기 Y지, 그치? 그래서 W 더하기 Y가 2와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B 차집합 A 원소의 개수 1이야. 그러면 B에서 A 차집합 구해주면, B와 A 차집합 구해주면 이 부분이지, 그치? B 더하기 Y잖아. 그래서 여기에 B 더하기 Y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C 차집합 A, C와 A 차집합 해주면 이번에는 여기 요만큼이지. 그러면 Y 더하기 C지, 그치? Y 더하기 C가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기억을 보면 A교, B교, C, A, B,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교집합, 여기 3개의 교집합이면 W지, 그치? 그럼 만약에 W가 0이라고 생각해 봐봐. 만약에 W가 0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W가 0이니까 Y가 2가 되지. 근데 Y가 2면 두 번째 식에서 B가 마이너스 1이 돼 버리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지, 그치?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W, 즉 세 집합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지. 니은은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2이면, 그러니까 W가 2인 거지. 여기에서 W, 여기 요 자리가 2라는 거야. 자, 여기가 2였을 때 그때 NC는 4인가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 요 식 있지, 그치? 이거는 위에서 준 예를 갖다가 옮겨 쓴 거지. 자, 여기에서 W가 2야. 그럼 W가 2니까 Y가 0이고, 그 다음에 Y가 0이니까 B는 1, Y 0, 그럼 C는 2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써 넣어보면 Y가 0이야. 자, Y는 0이고, B는 1이고, C는 2야. 근데 문제를 다시 보면 NU는 5라 그랬어. 자, U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이미 지금 5개지, 그치? 2, 1, 2에서 5 됐으니까 나머지 자리는 다 0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NC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C 보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Z는 0일 거잖아, 그치? Y랑 Z가 0이고 NC는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디귿. 일단 기억, 니은은 둘 다 참이었고 이제 디귿을 볼 건데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기억, 니은 둘 다 여기 세 집합의 교집합에 대해서 뭔가 나와 있다, 그치? 이제 얘가 지금 W였잖아. 근데 일단 W는 0은 아니야. 근데 여기 식에서 보면 W 더하기 Y가 2라고 했기 때문에 W는 0, 1, 2에서 가능한 숫자는 0, 1, 2인데 0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W가 될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아니면 2인 거야. 1 또는 2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세 집합의 그 교집합의 원소, 즉 W가 2일 때랑 그 다음에 W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자, 먼저 W가 2일 때. 근데 W가 2인 거는 니은에서 했잖아, 그치? W 이 값이, 자, 여기 N 요만큼 W가 2이면 NC는 4라고 했지, 그치? 여기 그려둔 거 여기 니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 이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 들어가 있는 얘가 W가 2일 때잖아. 그럼 이때 NC는 4라는 거 알아. 자, NC가 4라는 건 알고 있고 NA랑 NB를 구해보면 NA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A랑 X는 다 0이라고 그랬지.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이었잖아, 그치? 값들은. 그래서 여기 NA는 2야. 자, NA 2. 그 다음에 NB는 이만큼인데 이때는 여기 2, 1 더해서 3이 되겠지. NB는 3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2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W가 2일 때, 이 첫 번째 경우 한 거야. W가 2일 때는 이 세 개의 곱은 24가 됐어.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경우 보자. W가 1일 때. 자, 여기 W가 1일 때야.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W 1일 때, 그럼 Y는 1이지, 그치? 자, Y 1. 그럼 여기 Y 대신에 1. 여기가 1이라는 거 Y 대신에 1 쓰자. 자,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B는 0이지, 그치? 자, B는 0이야. 자, 여기 0이야.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C는 2지, 그치? 자, C의 값은 1이지. 그래서 C가 1.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근데 NU가 5였어. U의 원소의 개수가 5인데 지금 3개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제 원소가 2개가 더 남은 거야. 이제 2개의 원소를 어디엔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그 곱이 최소가 되려면 이 나머지 원소 2개가 여기 이 바깥 부분 여기에 2개의 원소가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최소값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최소값은 NA, A가 이만큼인데 NA 1이지, 그치? AXZ는 다 지금 0인 거잖아. 그래서 1 곱하기 NB는 이만큼 2지, 그치? 곱하기 NC는 이만큼 3이야. 그래서 곱해주면 6이 되겠어. 그럼 이제 최대가 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 바깥의 원소는 0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는 원소가 없어야 돼. 그리고 지금 남은 게 A랑 X랑 Z 이렇게 세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곱이 최대가 되려면 A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나 Y는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이잖아.
이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A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원소 2개밖에 없어. 원소 2개 남았는데 그 A 부분에는 원소가 그 값이 0이어야 되고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X나 Y의 원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곱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2개가 X, Y에 각각 X가 2개고 Y가 0개 각각 1개씩 0개 2개씩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각각의 그 경우에 이제 NA, NB, NC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X가 2, Y가 0일 때부터 생각해보자. 그러면 A 원소의 개수 3이지. NA 3 곱하기 NB는 이만큼 4지. 곱하기 NC는 이만큼 3이야. 그래서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Y가 각각 1, 1일 때. 자, 여기가 각각 1, 1일 때야. 그럼 NA는 3, NB도 3, NC는 4가 되겠지. 얘는 36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0이랑 2일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지. 그치? 그럼 NA 3 곱하기 NB 2 곱하기 NC 5지. 그러면 30. 따라서 최대값은 36이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대값, 최소값의 합 36과 6의 합을 물었는데 2개 더해주면 42. 그러면 디귿도 참. 22번 2차 방정식이 중근가지 조건 판별식이 0이지. 여기서는 4분의 D 쓰면 되겠고 그러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A는 0. A의 값은 25. 23번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17. 그러면 이 다항식을 fx라고 한다면 f2의 값이 17인 거지. 그러면 2 대입해주면 8 플러스 4a 마이너스 7이 17이고 4a는 16. 따라서 a의 값은 4. 24번 자, 여기 연립방정식을 보면 1차식과 2차식 연립하는 거잖아. 이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1차식을 y는 x-3 이런 형태로 고쳐서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돼. 자,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의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x-y, x 플러스 x-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근데 첫 번째에서 x-y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인 거 아니까 3 곱하기 x-2y가 6이고 그래서 x-2y는 2야. 그러면 여기 1번식 그리고 방금 구한 거 2번식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도 돼. 그럼 두 식 빼주면 되겠지. 그치?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x 없어지고 y는 1. 그럼 y가 1이니까 x의 값은 4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4, 4가 알파고 1이 베타인 거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 25번 정수 K에 대한 두 조건 PQ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 자, 먼저 P. P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해야 돼. 자, 이 조건 알지, 그치? 이런 식이 나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 지금은 1이잖아. 그럼 이미 A는 0보다 큰 거는 맞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판별식 구해주면 여기서 4분의 D를 사용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오고 사이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Q에서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K-2이다 라고 했어. 어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라도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x제곱 얘는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k-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0보다 작으면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k-2, 그러니까 q에서 k-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k는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이 둘을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지, 그치? 그러면 k의 범위는 2 이상 5 미만인 정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2 또는 3 또는 4이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답은 9. 26번 A,A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이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려면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M1과 M2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치? 그때 이제 구해야 될 거 두 직선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1 플러스 M2의 값이 얼마인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A,A가 어디엔가 있는 거야. 자, 얘를 만약에 A,A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을 거고 또 이쪽으로 여기 어디엔가 이렇게 또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긋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인 거고 각각의 기울기가 하나는 M1, 하나는 M2 이런 형태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이걸 접한다라는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y는 mx-a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랑 이 곡선을 연립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a와 같고 이항해주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랑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mx 묶어주면 4 플러스 mx 그 다음 다 이항해주면 플러스 10 플러스 ma 마이너스 a가 0이야. 자, 접한다 조건하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 사용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10 플러스 ma 마이너스 a가 0과 같아야 돼. 전개해주면 16 플러스 8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ma 플러스 4a가 0이야. 자, m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m제곱 그 다음 플러스 8m 마이너스 4ma 그럼 얘를 m으로 묶어주면 8 마이너스 4am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 16 마이너스 40 그럼 마이너스 24 플러스 4a는 0이야. 얘의 두근 이 방정식에서 m의 해가 그 값이 m1 또는 m2일 거잖아. 지금 m이 기울기잖아, 그치?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시작한 거고 각각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식에서 두 해가 m1 또는 m2인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m1 곱하기 m2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면 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a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a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4a가 23이지, 그치? 4a가 23이어서 a의 값은 4분의 23이라는 거. a를 찾을 수 있어. a가 왜 필요하냐면 제일 위로 올라가 봐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기울기의 합 m1 플러스 m2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m1 플러스 m2는 여기 이 방정식에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m1 플러스 m2 두 근의 합 구해줄 수 있지, 그치?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a와 같지.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위에 4a가 2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23. 답은 15.
27번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허근 구하려면 일단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지. 조립제법 한번 써보자.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자, 1 넣어주면 됐지. 1, 1, 마이너스 2, 2, 2, 0. 자,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는 x는 1이라는 실근을 가질 거니까 허근은 여기에서 가지지, 그치? 자, 여기에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로 올라가서 우리 해야 될 거 요 부분 있지, 그치? 이 부분을 만약에 z라고 생각을 한다면 z의 n제곱이 256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z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으니까 요거 근의 공식 써서 근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x는 짝수 공식 쓰면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2. 그래서 x의 값이 1 플러스 i 또는 1 마이너스 i인 거야. 그럼 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z 다시 구해보면 오메가가 1 플러스 i. 그럼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i지. 그럼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지. 자,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지.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1 플러스 i를 오메가라고 한 거고, 그 다음 반대로 1 플러스 i가 오메가 바고, 그 다음에 얘가 오메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z가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나왔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z의 n제곱이 256이 되는 n의 값 찾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가 z고 얘의 n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z가 1 마이너스 i였고, 그럼 z 제곱을 계산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i를 제곱할 건데, 이거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i지. 그럼 우리는 256 실수가 되는 거 할 거니까 이 순허수를 제곱해 나가면서 이제 256이 되는 n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z제곱을 해주면 z 4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i를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제곱하면 z 8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지. 그 다음 또 이거 제곱하면 z의 16제곱, 그럼 16 제곱해주면 256 되겠지, 그치? 따라서 n의 값은 16이야. 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오메가랑 오메가 바뀌는 경우. 자, 이 경우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중간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똑같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경우는, z가 오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메가가 1 마이너스 i고, 오메가 바가 1 플러스 i니까 1 빼주면 i잖아, 그치? 그럼 i 플러스 1. 얘를 제곱을 해주면 z 제곱해주면 얘가 2i인데 z 4제곱이면 얘를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치? 어차피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이 똑같을 거잖아. 그럼 이때도 같은 값 n 값이 16이 나오는 거야. 28번 아래 그림을 보면 입체 도형이 있는데 첫 번째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를 AFC를 단면으로 해서 잘라내서 두 개의 입체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입체 도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1, L2, 건널비를 S1, S2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어. 자,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L1-L2는 28, S1-S2가 61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이 그림에서 AC를 X, CF를 Y, 그 다음 FA를 Z라고 둔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직육면체에서 가로, 세로, 높이, 모서리 길이 있잖아, 그치? 걔네들이 각각 A, B, C라고 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먼저 L1-L2가 28.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를 합을 서로 빼주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두 개 1번, 2번 이 입체 도형을 보면 모서리에서 지금 X, Y, Z, 그 다음에 여기도 X, Y, Z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합을 빼주면 X, Y, Z 부분 없어지잖아, 그치? 걔는 없어질 거고,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A, B, C 그 모서리의 개수끼리만 한번 비교해보자. 먼저 A부터 한번 생각해봐봐. 첫 번째에서 가로. 자, 첫 번째에서는 가로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있지, 그치? 그러니까 3A만큼 있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가로가 여기에 딱 하나밖에 없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A잖아. 근데 이걸 뺄 거니까 모서리 길이끼리 합을 해서 빼주면은 얘는 일단 가로는 2A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그림에서 세로는 여기 한 개, 자,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밑면으로 가서 둘, 셋, 요렇게 또 두 개 더해서 총 3개가 있으니까 이때 세로의 길이 3B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 세로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B. 그럼 3B-B 해주면 2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높이. 첫 번째 그림에서 높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나오지. 그래서 3C.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높이가 여기 딱 한 군데 나오지, 그치? 그래서 C. 3C 빼기 C 해주면 2C가 되겠고, 모서리의 합은 2A, 모서리끼리 더해서 그 합을 빼준 게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인데 이 값이 28이라고 있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가 되겠지. 자, 얘를 기억이라 하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조건. S1 빼기 S2는 61. 그러니까 건널비끼리 뺀 거지, 그치? 자, 1번, 2번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건널비 구할 건데, 넓이 보면 일단 그 윗면을 봐봐. 자,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지, 그치? 그럼 빼면 없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넓이, 이렇게 넓이 같을 거고, 이렇게 넓이 같아지겠지. 그러면 지금 빗금친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빼면 제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첫 번째 그림에서 빗금 안 친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 이거 좀 지울게.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에서 빗금 안 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옆면, 그 다음에 요쪽 옆면, 그리고 밑면 요렇게 남아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각각을 모서리의 길이를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거 각각 구해주면은 여기 이 넓이는 BC지, 이 넓이는 AC지,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은 AB잖아. 그럼 다 더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값이 61이라고 있어. 자, 이거 니은. 자, 그럼 얘네들 아니까 우리 문제에서 다시 구해야 되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여기 x 여기 보이지, 그치? 그럼 피타 써주면 x제곱은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고, 마찬가지로 y는 여기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되는데 b와 c를 변으로 가지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 z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되지, 그치? c와 밑변 a, 그럼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거니까 자, 그거 각각 한번 써보자. 자,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z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이야. 그럼 얘는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우리 이거 변형식 알고 있지? 우리 기억 니은 구해둔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1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1이지. 그러면 196 마이너스 122, 그래서 74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2 곱하기 74, 148. 29번. 집합 x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나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먼저 가를 보면, 가에서 이 방정식 풀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이거나 또는 fx는 마이너스 4x지.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f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각각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 또는 12지. 자, 그 다음 f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1 또는 8. 그 다음 f 마이너스 1은 4 또는 4. 4 또는 4니까 4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 다음 f0은 5 또는 0. 그 다음 f1 구해주면 4 또는 마이너스 4. f2, 1 또는 마이너스 8. f-3부터 f2까지 우리 아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먼저 f-1은 4라고 했어. 그럼 f-1은 4. 그 다음 나를 보면, 나에서 f0, f1, f2를 곱하면 음수인데, 여기 f0을 보면 5 또는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f0이 0이면 나에서 이 곱이 0이 될 거니까 0은 아니야. 그럼 f0은 5가 되겠지. 그래서 f0은 5.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 다음 나를 다시 보면 f0은 5였어. 근데 이 세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f1이 양이고 플러스 f2가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f1을 보면 f1, f2를 보면, 자, 각각 4,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f1이 4라면 f2는 마이너스 8 음수가 돼야 되고, f1이 마이너스 4면 f2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옆에 보면 f-1이 이미 4라는 게 결정돼 있다, 그치? 그럼 f1은 4가 될 수 없지. 그럼 f1은 마이너스 4, f2는 1이겠지. 그래서 f1 마이너스 4, f2는 1. 그 다음 f3과 f-3, f-2를 보면 f-3은 마이너스 4 또는 10인데 f1이 마이너스 4지. 그럼 f-3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으니까 12. 그 다음 f-2는 1 또는 8인데 여기 f2가 또 1이었지, 그치? 그럼 f-2는 1이 될 수 없어. 그러면 8. 자, 지금 fx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어떤 값이,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되면 그 값은 다른 함수 값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값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지.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면 답은 26. 30번. 양수 m에 대하여 fx, gx 둘 다 2차 함수지. fx 완전제곱꼴로 고쳐주면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gx는 꼭지점의 좌표 m, m이지. 자, 일단 이 두 그래프를 그려두고 아랫부분 한번 보자. 자, fx랑 gx 그래프를 그려뒀어, 왼쪽에. 자, 그럼 그 다음을 보면 실수 t에 대하여 여기에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고, 자, 그 집합, 아래에 있는 집합을 보자. 이 집합, 우리가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fx는 t 또는 gx는 t라고 했어. 우리 지금 그래프를 그려뒀으니까 얘는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이거나 y는 gx와 y는 t의 교점의 x좌표, 그 x좌표를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y는 t, 지금 y는 fx, y는 t와 y는 gx, y는 t,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y는 t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얘가 y는 t였어. 그러면 A의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되냐면 교점, 여기 y는 fx와의 교점 요렇게 두 개, gx와의 교점 요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그때의 x좌표, 만약 x좌표가 x1이고 x2, x3, x4라면 걔네들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원소 x1부터 x4까지 이렇게 원소가 되는데 그때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HT가 되는 거지. 자, 그때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일 때라고 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여기에서 HT 하나 찾았지. x1부터 x4까지의 합, 뭐 얼마 나올 거잖아. 그치? 값이 얼마가 나오면 그게 이제 치역의 원소 중에 한 개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그 HT의 값을 다 찾아서 그걸 다 더해주라는 거겠지. 그치? 그 합이 19가 된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자, 일단 y는 t를 그럼 그려나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방금 하나 예를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꼭지점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y는 t를 그려야 되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y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보다는 위쪽에 이제 y는 t를 그려야 되잖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데 y는 t를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요렇게 나오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만약에 x1 얘를 x2라고 한다면 HT는 뭐냐면 x1 더하기 x2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딱 중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중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HT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경우에는 H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 봤어. 그래서 이런데 그려도 어때? 여기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둘의 교점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다가 딱 달라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렇게 딱 여기 y는 gx의 꼭지점에 접할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m,m이었잖아. 여기 딱 접하게 y는 t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제 달라지는 거야. 교점이 이렇게 두 개에다가 한 개 추가해서 나오지. 그치? 그럼 이때는 HT가 가지는 값이 뭐냐면 여기 y는 fx와 만나는 이 두 교점 x좌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x좌표가 m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m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봤어.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치? 자, 여기 얘가 y는 t였다고 하면 교점이 fx와의 교점 2개, gx와의 교점이 또 2개가 생기지. 자, fx와의 교점 이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ht는 일단 마이너스 2 더하기 이제 교점 여기 두 개 더 생겼지. x좌표를 각각 x3, x4라고 한다면 이 둘을 더한 걸 여기에다 더해줘야 될 거잖아. 여기에 x3 더하기 x4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알고 있는 거 x3와 x4의 딱 중점의 좌표가 m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x3 더하기 x4의 중점 그럼 2로 나눈 게 m이기 때문에 x3, x4 더해주면 2m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gx와 y는 t의 두 교점의 합은 2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m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ht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m이 되겠어. 자, 근데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생각해봐봐. 위로 쭉 올라갔어. 여기가 y는 t였다고 하면 그때도 fx와의 교점 2개, gx와의 교점 2개 나오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금 한 것처럼 ht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m 똑같아지겠지. 그치? 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여기 교점 생기는 부분 있지. 그치? 자, 여기를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여기 겹치잖아. 여기가 한번 겹치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자, 요 경우는 여기 밑에다 내렸을게.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와서 쓸게. 자, 이때 HT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교점이 4개, 2개씩 생길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2m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중복되는 게 한 번 있으니까 빼기 여기 중복되는 점 x좌표 여기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지. 자, 둘의 교점의 x좌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fx는 x제곱 플러스 2x고 gx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m이잖아.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 찾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두고 x값 찾아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는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고 x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mx 이항하면서 2로 묶어주면 2x로 묶어주면 1 플러스 m의 x가 되겠지. 는 얘가 남았으니까 m으로 묶어주면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m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1 플러스 m으로 양변 나눌 수 있고 따라서 x는 2분의 m이 되겠지.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여기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 얘가 2분의 m이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2분의 m을 한번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m들이 HT가 다 나왔어. 제일 아래쪽부터 보면 HT가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교점 3개 생기는 경우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2m, 그리고 방금 했던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 이렇게 4개가 나오지, 그치? 그럼 이 4개의 합이 문제를 보면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라고 했으니까 이 4개를 더한 게 19인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m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m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이 1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m, 2m, 2분의 3m 더해주면 2분의 9m 마이너스 8이 19가 되고 2분의 9m이 27이지, 그치? 양변 9로 나누면 여기가 3이니까 따라서 m의 값은 6.